The History of Intelligence from a View of Korea Cube 16 1999년 한국 아리랑 1호가 발사되었다. 이후에 2006년 7월 28일 아리랑 2호가 발사되었는데 이것은 다목적 실용위성 2호로 COMPSAT-2라고도 불린다. 해상도 흑백으로 1m, 천연색으로는 이제 4m짜리 광학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이 광학 카메라는 이스라엘의 ELOP과 공동 개발한 MSC 렌즈다. 그러니까 멀티 스펙트럴 캐머라 렌즈가 달려 있었다. 685km 상공에서 하루 14바퀴 반 공전을 하는데 한반도 상공은 하루 3차례 통과를 한다. 10시 30분에 촬영을 하고 2012년 5월 18일 아리랑 3호 다목적 실용위성 5호 3호인데 컴프셋 3라고 불리네. 해상도 70cm 광학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13시 30분 촬영을 한다. 2013년 8월 22일 아리랑 5호 다목적 실용위성 5호 컴프셋 5라고 불리는데 요거는 1m급 합성 영상 레이더 혹은 합성 영상 개구 레이더 SAR가 장착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Synthetic Aperture Radar. Aperture란 말이 이제 개구, 뭐 구멍 열린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SAR 합성 개구 영상 레이더 SAR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악천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비가 와도 볼 수 있다 이 말인데 550km 상공에서 하루 15번 공전을 하고 오전 오후 6시 한반도를 촬영한다. 2015년 3월 26일 아리랑 3A호 다목적 실용위성 컴프셋 3A가 발사됐다. 528km 상공에서 다니고 있는데 55cm 서브미터급 광학 카메라와 고성능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으니 도시 열섬 현상 같은 이런 기후 변화를 분석할 수 있고 산불도 감지할 수 있으며 화산 폭발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것보다는 북한에 대한 핵실험, 열감지 이게 좀 더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보인다. 자, 아리랑 3A호 55cm 서브미터급 광학 카메라와 고성능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서 도시 열섬 현상, 기후변화 분석, 산불 감지, 화산 폭발 감지, 핵실험에서 발생되는 열 감지. 참고로 통신 위성으로는 무궁화 5호, 올레 5호가 있고 이제 기상 위성의 천리안 1호, 그 나로 과학 위성은 2013년도 1월달에 국내에서 최초로 발사되었고 위성 방송용 한별 위성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2013년 6월달에 해외에 매각되었다. 주로 아리랑 시리즈는 광학 시스템, 기상 및 산불이 주요 업무였고 무궁화 시리즈는 방송, 통신, GPS 이런 기능을 담고 있고 천리안 시리즈는 통신, 해양 및 기상, 우주 기상 등 다목적 관측을 하기 위해서 쏘아 올린 것이다. 다시 아리랑 시리즈는 광학 시스템을 갖고 있고 기상 그리고 산불 게다가 이제 핵실험, 열감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무궁화 시리즈는 방송, 통신, GPS 천리안 시리즈는 통신, 해양 및 기상, 우주 기상 이런 다목적 관측용이었다. 그리고 상업용으로 발사된 퀵버드라는 위성이 있는데 해상도 60cm짜리 이거는 상업용의 퀵버드 위성. 그리고 미국의 키홀 KH-12, 키홀 12 이거는 이제 30cm 해상도를 갖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0km 상공에서 15cm급, 키홀 13, 14는 수 센티미터급으로 나타난다. 자, 키홀 12는 30cm 해상도, 키홀 13, 14는 수 센티미터급. 2007년도에 미국은 40cm급 상업용 위성 발사를 허용했었다. 그러니까 이 퀵버드 60cm 해상도니까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일본은 2019년 7기의 위성을 갖고 있다. 광학 정찰 위성은 30cm 해상도, 레이더 정찰 위성은 50cm급에 해당한다. 1999년 6월 15일 한국과 북한 1차 서해 교전이 발생한다. 연평해전. 이후에 2002년 6월 29일 그러니까 월드컵이 한창일 때 2차 서해 교전이 발생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0일 3차 서해 교전이 발생했다. 이것은 이제 대청해전이라고 불린다. 다시 99년도 6월 달에 1차 서해 교전, 그러니까 1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2차는 2002년 6월 29일, 그러니까 월드컵 있을 때 2차 서해 교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차는 2009년 11월 달, 대청해전이라고 한다. 자, 연평해전, 그 다음에 2차 2002년, 그 다음에 3차 대청해전. 1999년 12월 미국 리 사건이라는 게 터진다. 웬호 리. 한문으로 이제 이문화가 되겠는데, 리, 이문화, 웬호 휘. 대만 출신 미국인 과학자로 뉴멕시코 로스알라모스 실험실에서 근무하다가 중국으로 핵실험을 유출했다라는 이런 59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2000년 9월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정부는 그러니까 이문화에게 160만 달러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했다. 이후에 인트라넷과 비밀 창구 스니커넷, 그러니까 비밀 창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스니커넷이라고, 이게 낮은 보안성이 낮고, 그 다음에 공개 출처 정보의 활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시, 리 사건이 있고 나서 인트라넷과 비밀 창구 스니커넷 프로그램이 보안성도 낮고 공개 출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저해해서 더 이상 활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비교할 개념으로 피터 리라는 똑같이 대만계 미국인 로스알라모스 실험실 근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1985년과 1997년 중국을 방문해서 핵정보와 대잠전 자료를 유출했다. 그래야 1년 금고를 받고 거기다가 이제 벌금형도 받았다. 처분으로는 너무 작게 받은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리문화, 이 사람이 혹시 피터 리 동일인이 아닌가 살펴봤는데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1999년 12월 한국 네이버 다음 검색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 네이버하고 다음이 검색 포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것은 로봇 검색 엔진으로 디렉터리와 로봇을 병용한 메타 검색 방식이었다. 다시 99년 12월 달에 네이버와 다음이 검색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로봇 검색 엔진을 사용했고 디렉터리와 로봇 병용 메타 검색 방식이었다. 이후에 이제 2세대 로봇 검색 엔진인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구글이 나타나고, 이 구글은 이제 검색 엔진 이제 페이지 랭크, 이것은 이제 키워드 검색 기반이 되겠다. 키워드 검색 기반의 검색 엔진이 되겠다.
그 이후에 이제 의미 기반의 이제 검색 엔진이 나타나는데 이건 하이카, 큐로드 이런 게 등장해서 시멘틱 랭크, 그러니까 시멘틱 랭크 검색 엔진이 되겠다. 다시 99년 12월 달에 네이버와 다음이 검색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로봇 검색 엔진으로 디렉터리와 로봇 병력 메타 검색 방식이었는데 이후에 2세대 로봇 검색 엔진 기반의 페이지랭크를 쓰는 구글이 등장한다. 페이지랭크 검색 엔진은 키워드 검색 기반 엔진이었고 그 다음에 의미 검색 엔진, 그러니까 시멘틱 의미 검색 엔진 기반의 하이카, 큐로드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 하이카와 큐로드가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 시멘틱 랭크고 의미 기반 검색 엔진이라는 뜻이다. (2000년 5월 7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다. FSB 출신이었다. 취임 직후에, 그러니까 2000년 5월, 그러니까 같은 달인데 국세부와 반독점부, 그러니까 반독점부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 국세부하고 반독점부를 동원해서 러시아 최대의 민간 언론 재벌인 미디어모스트 그룹을 해체해버린다. 그래서 미디어모스트 그룹의 회장인 블라디미르 구친스키 회장은 스페인으로 도피를 한다. 이제 이것을 올리가르히와의 전쟁, 그러니까 신흥 재벌을 의미하는 올리가르히와의 전쟁이라고 하고 이때 정보요원이 투입되었다. 자,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 푸틴은 실로비키와 시미야를 초월하여 국정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의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제 실로비키라는 것은 이 파프드치키 혹은 베제르부르크, 피터스부르크, 예전에 레닌그라드에 해당하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러시아식은 이제 베제르부르크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베제르부르크에서 온 사람들 이란 뜻으로 파프드치키 혹은 실로비키 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정보기구 출신의 사람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실로비키 정보기구 출신의 사람들인데 대통령부 직원의 50에서 7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실로비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기구 출신이라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는 지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다시 권력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고 가능하다면 치안 조직이 정치 영역에서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집단이 되겠다. 파프트치키는 FSB와 기타 정부의 무력 장악기관 출신들로서 베제르부르크 출신이라는 경력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시미아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러시아 말로 가족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옐친 패밀리를 나타낸다. 시미아. 옐친이 데리고 있었던 이제 시미아, 옐친 패밀리 하고 그 다음에 이 실로비키 이들 간의 권력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인다 이 말이겠다. 이 시미아는 정치 경제적 지배 엘리트 동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옐친 패밀리, 시미아. 그 다음에 노멘클라투라라고 이제 비교할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소련의 착취 계급, 그 착취 계급을 노멘클라투라라고 하고 올리가르히 이거는 신흥 재벌 계급을 가리킨다. 비제르스키, 피체르츠 이거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지배 엘리트를 나타내고 크리샤는 이제 지붕이라는 뜻인데 루프 정보기관이 조직 범죄 집단을 후견하는 것, 그러니까 후견하는 것 행위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조직 범죄 집단을 후견하는 정보기관 출신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크리샤. 2000년 5월 미국 셔먼 켄트 정보분석학교가 설립되었다. 셔먼 켄트 정보분석학교. 여기서는 대안분석 기법을 교육했는데 Alternative Analysis Techniques
나중에는 이제 대안분석기법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Advanced Analytical Techniques, 향상된 분석기법들, 뭐 이런 식으로 Advanced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Alternative 이 말을 안 쓰는 거지. 여기에는 Key Assumption Checks, 핵심 전제 점검, 그 다음에 Devil's Advocacy, 악마의 변론, 여기서 이제 무조건 반박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Team A, Team B, 그 다음에 Red Cell Exercise, 붉은 세포 역할, 이것은 거울 이미지 판단의 회피를 위해서 붉은 세포 역할이라는 이제 분석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 Contingency What If Analysis, 이거는 돌발 사건, 그러니까 What If,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면 What if, 돌발 사건 추론 과정을 해서 분석하는 기법. 그러니까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해서 분석을 해보는 그런 기법이 되겠다. High Impact, Low Probability Analysis. 그러니까 충격은 크지만 발생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어떤 현상, 사건, 그런 것에 대해 이제 분석하는 것이 되겠고, 시나리오 디벨롭먼트, 시나리오 전개 기법. 이것은 수수께끼 상황, 그러니까 어떤 비밀스러운 상황이라기보다는 거의 풀어내기가 힘든 수수께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전개 기법 이런 걸 사용한다. 다시, 셔먼 켄트 정보분석학교가 설립되면서 대안분석기법을 교육하는데, 이 대안분석기법이라는 Alternative Analysis Techniques는 이후에 Advanced, 향상된, 발전된 Analytical Techniques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거기에는 Key Assumption Checks, 핵심 전제 점검, Devil's Advocacy, 악마의 변론, 무조건 반박하는 것, 그다음 Team A, Team B, 그다음 Red Cell Exercise, 붉은 세포 역할, 거울 이미지 판단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붉은 세포 역할, 그다음 Contingency What If Analysis, 돌발 사건 출현을 가정한 분석, 완전히 엉뚱한 질문하는 High Impact, Low Probability Analysis, 충격은 굉장히 크지만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분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나리오 디벨롭먼트, 시나리오 전개 기법, 이거는 비밀 상황이라기보다는 수수께끼 상황을 전제로 해서 분석해보는 그런 기법이 되겠다. 2000년 7월 28일 영국 조사 권한 규제법, 조사 권한 규제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이제 시행은 2000년 8월 1일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영국에서는 이제 로열 어센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입법 승인. 다시, 영국의 조사 권한 규제법이 입법 승인이 됐는데,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과 암호화, 엔크립션 같은 기술적 변화가 초래된 수사 및 정보 환경을 감안하여 도입한 법이다. 정보기구들의 정보활동을 규율하면서도 사실은 정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규율보다는 정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라 보는 게 좀 낫다, 이 말.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규제, 레귤레이션 이 개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지원하기 위해서. 범죄 수사, 분쟁 예방, 공공안전, 공공의료보호, 경제적 안정유지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의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 규제기관인 공공정보수사 조직에 대해 민간인 및 기업의 조사에 필요한 통신감청 및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고,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터넷 및 통신 이용 내역, 개인 고객의 암호와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 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영국의 조사권한 규제법은 범죄 수사, 분쟁 예방, 공공안전, 공공의료보호, 경제적 안정유지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 규제기관인 공공정보수사 조직에 대해 민간인 및 기업의 조사에 필요한 통신감청 및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터넷 및 통신 이용 내역, 개인 고객의 암호화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보 요구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RIP or RIPA, is an act of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regulating the powers of public bodies to carry out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and covering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It was ostensibly introduced to take account of technological change, such as the growth of the Internet and strong encryption. It enables certain public bodies to demand that an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provide access to a customer's communications in secret. Enables mas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n transit. Enables certain public bodies to demand ISPs fit equipment to facilitate surveillance. Enables certain public bodies to demand that someone hand over keys to protected information. Allows certain public bodies to monitor people's internet activities. Prevents the existence of interception warrants and any data collected with them from being revealed in court. 2000년 11월 2일 UN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협약이 체결됐다. 다시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협약, 즉 팔레모 협약이 체결됐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연합협약, 2000년 11월 달 팔레모 협약. 2001년 필리핀 문자 메시지로 모인 스마트 몹 100만 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축출한다. 2001년 한국 수지 김 사건, 윤태식 게이트가 터졌다. 수지 김, 윤태식 게이트. 50 안기부, 그러니까 안전기획부의 장세동의 지휘로 1987년 1월 윤태식의 아내 김옥분을 살인하고, 윤태식이 이제 그 아내인 김옥분을 살인하고, 그리고 자진 월북을 하려고 했는 그 시도 사건을 수지 김이 윤태식을 납북해서 탈출하려고 한 사건으로 조작을 했다. 다시 5공화국 시절 안기부의 장세동의 지휘로 1987년 1월 달에 윤태식이 그 아내인 김옥분을 살인하고 자진해서 월북을 시도하려고 한 그 사건을 수지 김이 윤태식을 납북해서 탈출하려고 한 사건으로 조작한 사건이 바로 수지 김 사건, 윤태식 게이트가 되겠다. 당연히 김옥분 유족이 피해를 입었을 테고, 윤태식은, 그러니까 안기부가 윤태식으로 하여금 이라고 보는 게 낫겠다. 국가보안법 제21조 3항에 보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 상태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체포한 경우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조항, 사실상 간첩은 죽여도 된다 라는 Dead or Alive 조항을 이용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후에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를 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있다. 2001년 2월 18일 미국과 러시아 FBI의 내사로 FBI 방첩관 한센, 로버트 필립 한센이 25년 혹은 21년간 KGB 그리고 SVR의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가 되었다. 그러니까 25년이든 21년이든 미국에서 최장기 이중 스파이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 FBI 방첩관 한센이었다. 방첩관이라면 방첩관. 방첩관이 간첩 활동을 했다. 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접 접촉 없이 무인 포스트만 활용했다.
재판 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로버트 한센은 국가안보위협 목록의 수석 작성자였다. 이 방첩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992년 1월 달에 한센이 보고서 내용이 하나 문구를 보면, 소련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초국가적 불량행위자 transnational rogue actors, 초국가적 불량행위자들로 인한 느슨해진 조직망이 미국 안보에 더 큰 위협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 이후에 FBI는 요원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래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 2001년 FBI 내사로 FBI 방첩관 한센이 KGB와 SBR의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되었다. 2001년 3월 미국 NRO 미래 영상 체계, 그러니까 국가정찰국 NRO가 미래 영상 체계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Future Imagery Architecture. 이것은 먼 우주 탐지 위성 개발 계획, 먼 우주 탐지 위성 개발 계획이다. 미래 영상 체계 NRO. 그 다음에 2001년 4월 6일 미국 하베리 도이치 사건 재판이 있었다. 하베리 도이치 사건. 하베리 vs 도이치 CIA.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이제 CIA. 현지 인적 자산의 불법적 활동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다시. 현지 인적 자산의 불법적 활동으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정보 요원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또 정보기관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된 소송 접근권이 쟁점이었다. Access to court. 이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정보감독위에게 바마카 실종 사건, 사망한 사람인데, 바마카 실종 사건을 포함해서 1984년 이래 미국인 실종 사건을 전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 지시를 내린 곳이 백악관 정보감독위원회. 그리고 하베리 사건을 계기로 CIA는 현재의 정보 제공자를 고용할 때 정보 제공자가 암살이나 고문과 같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라는 각서를 제출하여 CIA 본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7월 2001년에 있었던 9.11 사건, 그러니까 9.11 공격을 당한 이후 CIA는 공식적으로 범죄 가담 경력이 있거나 반인륜, Human Rights Violation, 반인륜 공작원을 해고하는 그런 도이치 규칙을 사실상 폐기했다. 다시 9.11 사건이 있고 나서 2002년도에 CIA는 공식적으로 범죄 가담 경력이 있거나 반인륜 공작원을 해고를 하는 도이치 규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하베리 도이치 사건으로 인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정보감독위원회에 바마카 실종 사건을 포함해서 1984년 이래 미국인 실종 사건을 전면 조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CIA는 암살이나 고문 같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제출해서 CIA 본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9.12 사건이 있고 나서 CIA는 도이치 규칙을 폐기했다. 하베리 vs 도이치 CIA. Jennifer K. Habery on her own behalf and as administratrix of the estate of Efraim Bamaka Velasquez Appellant vs John M. Deutsch, Director,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et al. Order, 판시가 나오는데, upon consideration of appellee's petition for rehearing filed January 26, 2001,
It is ordered that the petition be denied. 기각되었네.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panel opinion marks a significant and potentially dangerous expans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of access to the courts, creating an open-ended constitutional tort for every instance where a government official conceals information or obstructs a judicial proceeding. Appellee's petition for Ray R17, this is incorrect. To begin with, as a procedural matter, the opinion will not open the courts to a flood of constitutional access to court claims. It endorses the general requirements that prior to bringing a claim for deprivation of access to courts based on an alleged cover-up, plaintiff must first press her underlying claims to ensure that the alleged cover-up in fact prejudiced her ability to seek relief. 이 판시가 있기 전에 하벨이 도이치 decided December 12, 2000. In 1991, 하벨이 an American citizen, 바마카의 아내가 이제 하벨이가 되는데 실종된 사람은 이제 바마카 남편이고 이제 아내가 하버리. 그러니까 하버리가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이 실종되었으니까 소송을 낸 건데 하버리 married Efrain 바마카 벨라스퀘즈 그 바마카 하버리 이제 실종된 남편 a Guatemalan citizen and high-ranking member of the Guatemalan National Revolutionary Union 국가혁명동맹 고위직인데 a Guatemalan rebel organization. Several months after their Texas wedding, 몇 달 있다가 바마카 returned to Guatemala, where on or around March 12, 1992, he disappeared. 실종되고, the Guatemalan army reported that during a skirmish with its troops, 바마카 committed suicide and was buried nearby. 자살해서 부근에 매장되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다. This was false. In fact, Bamaka had been captured and secretly detained by members of the Guatemalan military, including Harvey alleges. CIA assets. Members of Guatemalan security forces or intelligence services paid by the CIA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Guatemalan resistance. 그러니까 CIA가 사주를 해가지고 이제 살인을 하고 매장했다 이 말인데. According to the complaint, over the next 12 to 18 months, 18달 있다가 Bamaka's captors psychologically abused and physically tortured him. They chained and bound him naked to a bed, beat and threatened him, and encased him in a full body cast to prevent escape. Eventually, probably sometime around September of 1993, they executed him. 처형했단 말이고. About a year after Bamaka disappeared, in early 1993, Harvey learned from a prisoner who had escaped from a Guatemalan interrogation camp that her husband was alive and being tortured. 감금시설에서 탈출한 사람한테 이제 살아있고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Harvey immediately contacted several State Department officials, reported what she had learned, and asked for information about her husband's status. Although officials to whom she spoke promised to look into the matter, they never provided her with any information. 이제 국무부에다가 도와달라 했는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은 거예요. In August 1993, Harvey obtained permission to open Bamaka's grave. 이제 결국은 이제 관을 한번 열어볼 것을 이제 허가를 받아갔고, discovering that the body where was not his. 이제 사체가 이제 다른 사람. She immediately informed Marilyn Megapie, the U.S. ambassador to Guatemala. 대사관에 이제 연락을 했고, although the ambassador told Harvey that she would investigate the matter and report her findings. She, the ambassador,
To never provide Harvard with any information. 근데 대사관에서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2001년 4월 22일) 미국 글로벌 호크가 미국에서 호주까지 왕복 12,000km를 무착륙으로 비행을 했다. 지구 둘레 길이가 4만 km인데 12,000km를 갔으니까 거의 4분의 1 넘는 거리를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것이다. 2001년도에 글로벌 호크가. 2001년 5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MD를 공식 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계획을 공식으로 선언한다. 구체적으로 이제 NMD하고 TMD, 국가 미사일 방어, National Missile Defense, NMD하고 그 다음에 전역 미사일 방어, Theater Missile Defense, TMD를 통합해서 GMD, Global Missile Defense, 광역 범지구적 미사일 디펜스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다시요. 부시가 MD를 미사일 방어 계획을 공식 선언하는데 이것은 NMD와 TMD를 통합해서 GMD로 추진하는 계획이었다. 근데 이것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SDI, 전략적 방어 계획 혹은 전략 방어 계획,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다른 말로 이제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시 대통령의 부친인 부시 대통령 G-PARTS, NMD하고 TMD, 글로벌 디펜스 요걸 이제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BMDI.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국가 미사일 방어, NMD하고 전역 미사일 방어 요것을 이제 각각 추진을 했고, 그러나 2000년도에 3차 요격 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실패를 했었다. 다시 2001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계획을 공식 선언을 하는데 이것은 국가 미사일 방어 NMD하고 그 다음에 전역 미사일 방어 TMD 이것을 통합해서 글로벌 MD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SDI, 스타워즈 계획, 전략적 방어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의 부친인 부시 대통령이 G-PARTS, NMD, TMD, 글로벌 디펜스, 요거는 미사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글로벌 디펜스 요게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NMD하고 TMD 요 두 가지를 각각 추진해서 2000년도에 3차 요격 실험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과 알카에다 9.11 테러가 발생한다. 알카에다는 빈 라덴이 1988년에 결성한 단체인데 초대형 여객기 4대를 유도미사일로 활용해서 미국을 공격했다. 3,400명이 사망했다. 알카에다는 the base, the foundation, or the database, 그러니까 기지, 토대, 데이터베이스 이런 뜻을 가지는데, A militant Sunni Islamist multinational organization founded in 1988 by Osama bin Laden, Abdullah Azzam, and several other Arab volunteers during the Soviet-Afghan War. 그러니까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89년에 종료가 되는데 그 종료되기 1년 전에 만들어진 단체가 알카에다. 근데 알카에다는 오사마 빈 라덴하고 압둘라 아잠이란 이 사람하고 나머지 몇 명의 이제 자원자들이 만든 것이 되겠다. 수니파 이슬람 다국적 조직이 되겠다. 그 이전에 빈 라덴의 행적을 잠깐 보면 1993년도에 빈 라덴이 세계 무역센터에 폭탄테러를 한 적이 있었다. 이미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98년도 8월 달에 빈 라덴이 케냐, 탄자니아에서 미국 사절에 대한 연쇄 폭탄 테러를 했었다.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99년 8월 달에는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텐데 분석도 하고 FAA, 민간항공보안정보실이라는 곳에서 빈 라덴의 항공기 납치 테러 가능성을 분석을 했긴 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민간 항공 보안 정보실에서 항공기 납치를 해서 이렇게 테러를 할 가능성을 분석했는데 없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빈 라덴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한다. 2000년 10월 빈 라덴이 아덴항에 정박된 미 해군 함정 콜에 대한 소형 함정을 이용해서 자살 테러를 했었다. 자기가 이제 한 건 아니고 누군가를 시켜서 했겠지만 해군 함정 콜에 대한 자살 테러. 그 방법은 이제 소형 함정을 이용해서 조그마한 배 갖고 2001년 5월 NSA가 알카에다 조직을 최대의 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 전자채터, 채터 이게 뭐 잡다마다 저작거리다 이런 말인데 이게 전자채터 수집을 개시했다. NSA가 전자채터 수집을 개시했다. 그러니까 2001년 5월이니까 넉 달 전에 여기 채터 분석, chattering analysis 일종의 이제 사용 어휘 분석 그런 기법인데 이 채터 분석 결과 미국 본토 혹은 미국 어떤 이익에 대한 히로시마 타입의 공격을 경고를 했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걸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이제 2001년 9월 11일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 당일 FBI가 펜트밤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어떤 수사를 이제 개시한다. 이 펜트밤, 펜타곤 트윈 타워스 보밍 인베스티게이션. 그러니까 펜타곤하고 이제 쌍둥이가 무역센터 건물 여기다 공격을 해주니까 두 가지 이름을 넣어서 이제 펜타곤 트윈 타워스 보밍 인베스티게이션 줄여서 이제 펜트밤이라는 이제 수사를 개시했는데 FBI가 특별 수사 요원으로 4,000명, 전문직 근로자 3,000명을 동원했다. 미국 범죄 수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였었다. 다음 달 2001년 10월 26일 애국법을 제정한다. Pat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줄여서 이제 Patriot Act. 애국법. 테러범 수사 시에 적법 절차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테러 예방, 조사, 그 공소 내용에 관한 항목들이 들어있다. 근데 2013년 그러니까 한 12년 있다가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CIA와 NSA 등 어떤 정보 수집 기관의 통화 감찰, 통신 기록 권한 그리고 해외 정보 감시법 그러니까 피사법의 바탕을 둔 무차별적 정보 수집 권한 등에 대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게 된다. 다시 2001년도에 애국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 9.12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애국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테러 범죄 수사 시 적법 절차 완화, 테러 예방, 조사, 공소 내용 이거 외에도 뭔가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를 하고 CIA, NSA 등 어떤 정보 수집 기관의 통화 감찰, 통신 기록 권한 그리고 해외 정보 감시법, 피사의 바탕을 둔 무차별적 정보 수집 권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일부 그러니까 애국법에서 이제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효가 만료되는 한시 조항들은 미국 자유법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된다. 미국 자유법 The USA Freedom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 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 라고 해서 Freedom Act 자유법으로 이렇게 대체가 됐다. 참고로 이제 애국법 자체는 폐지가 된 게 아니다. 애국법 자체는 폐지가 된 게 아닌데 애국법 내에 있는 한시 조항들 몇몇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한시 조항들이 자유법으로 대체가 된 것이다. 그리고 2001년 10월달 애국법 제정하기 전에
10월 7일에서 2001년 12월 17일 사이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 United States Invasion of Afghanistan, U.S. War in Afghanistan. 2001년도 10월 8일 날, 그러니까 개시하고 나서 이제 하루 있다가 CIA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대해 대항해 싸울 북부동맹 전사들을 요원으로 모집했었다. 휴민트, 인간정보를 활용한다. 그리고 북부사령부, 노스콤, US Northern Command를 창설한다. 이것은 NSA 데이터 마이닝 기술 지원을 하는 탈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 탈론은 Threat and Local Observation Notice 라고 해서 요주의 인물, 위협, 현장 목격 통지, 그리고 용의자 자동 추출,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자 감시, 대학 내의 동성애자 모병 금지 정책 반대 시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탈론 시스템, 탈론 프로그램을 북부사령부에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NSA 데이터 마이닝 기술 지원이 있었다. 탈론, 요주의 인물 위협, 현장 목격 통지, 용의자 자동 추출, 이라크전 반대자 감시, 대학 내의 동성애자 모병 금지 정책 반대 시위, 이런 것들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탈론 시스템, 탈론 프로그램. 그리고 2002년 11월 달에 1년 있다가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국토안보법을 제정하면서 그의 바탕을 둔 DHS, 국토안보부가 창설되었다. DHS. 그러니까 2002년 11월 달에 이제 국토안보법을 제정하고 그 이듬해 2003년 1월 24일 국토안보부 DHS가 기존 22개 부처에서 17만 명을 끌어모아서 아주 매머드급 부서가 하나 창설되었다. 그리고 이 DHS는 이후 얼마 지나고 나서 2003년도 같은 해에 정보전을 대비한 국가사이버보안부를 DHS 내에 설치하게 되었다. 자, 국가사이버보안부도 DHS 내에 설치되었다. 창설 같은 해야. 다시 9.11 테러가 있고 나서 애국법이 한 달쯤 있다가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1년쯤 있다가 국토안보법이 제정되는데, 국토안보법에 기반을 두어서 DHS가 2003년도에 창설된다. 그리고 같은 해 정보전을 대비한 국가사이버보안부가 DHS 내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런 테러와 관련해가지고 백색 가루 탄저균 우편물 공포가 발생했다. 탄저균. 대단히 위험한 균인데, 이 우편물 속에다 탄저균을 집어넣어서 이제 보낸단 말이죠. 이후에 2004년도에는 리신 우편물 공포가 있었고, 2013년도 4월 17일 날, 이날은 아예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낸 우편물에서 리신이 발견됐다. 자, 2004년 7월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발표가 있었다. 자, 2004년 7월 달에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2002년 11월 달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2004년, 그러니까 2년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9.11 테러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으로 상상력의 결핍, 정보 공유의 미흡, 정보 통합 관리 능력 부재, 총체적 대테러 마인드 부족 등을 들었다. 자, 상상력 결핍, 정보 공유 미흡, 정보 통합 관리 능력 부재, 총체적 대테러 마인드 부족. 이것이 9.11 테러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정보 통합 관리 제고를 위해서 창의력, 정책, 대응 방안, 관리, 수평적 정보 공유와 정보기관 간 통제 및 우선순위 조정을 위해 DCI를 DNI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장 DCI를 국가안보장 DNI로 이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2004년도에 정보개혁법 혹은
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가 제정된다. 요거 제정된 건 이제 2004년 12월 7일 같기도 하고 2004년 12월 19일 같기도 한데 기록이 다르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어쨌든 그 정보개혁법, 정보개혁 및 테러 방지법은 9.12 테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로 제정되었는데 사생활 및 기본권 감시위원회, 다시 사생활 및 기본권 감시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때 이제 정보개혁 및 정보개혁 테러 방지법에 근거를 두어서 이제 새롭게 신설된 부서가 DNI, NCTC, NCPC, NIC, JICC 등이 있는데, 자, 국가정보장 DNI, 요거는 이제 부시 대통령이 2005년 4월 22일 초대 국가정보국장으로 네그로폰테, 존 디미트리 네그로폰테를 임명했다. 그리하여 JICC에 자문하도록 했다. DNI에게, 그러니까 국가정보장에게 IC, 정보공동체 내의 정보 유통, 공유를 촉진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했다. 수평적인 정보 공유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 대테러센터인 NCTC를 신설하고 국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센터 NCPC, National Counter Proliferation Center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국가 정보센터 NIC. 요거는 기존 CIA의 똑같이 이제 NIC인데 요거는 위원회, 커미티, 요거는 센터니까 C. 그러니까 NIC 국가정보위원회를 이제 흡수하도록 했다. 이때 흡수됐다고 해가지고 국가정보위원회가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국가정보센터 안에 국가정보위원회가 이제 들어간 거다. 정보 수집, 판단, 정보 분석, 생산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자, 국가정보센터가 CIA의 NIC 국가정보위원회를 흡수하도록 하고 정보 수집, 정보 판단, 정보 분석, 정보 생산 업무를 하도록 했다. 국가정보센터. 그 다음에 합동정보공동체위원회 JICC. 이거는 정보공동체 IC를 감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합동정보공동체위원회 JICC를 이제 설치한 건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예산, 정보기관 활동성과 성과 등에 관해 DNI에게 자문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JICC 합동정보공동체위원회는 국가정보장 DNI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자기네들 업무하기 바쁘기 때문에 정보 업무에 시간 할애를 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다시 정보개혁법 2004년도에 정보개혁법을 제정하는데, 이 정보개혁법에서 신설되는 기구들이 있는데, 일단 사생활 및 기본권 감시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장 DNI, 그 다음에 국가대테러센터 NCTC, 그 다음에 국가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센터 NCPC, 그 다음에 국가정보센터 NIC, 합동정보공동체위원회 JICC 등이 설치되었다.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또한 또 권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국방부 특수작전부대 사령부 SOCOM, 다시 국방부 특수작전부대 사령부 SOCOM Special Operations Command가 CIA의 준군사 작전 임무를 이양받도록 권고했다. 그러니까 CIA가 준군사 작전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국방부에 넘겨라, 특수작전부대 사령부 SOCOM으로 넘겨라 라는 권고를 했는데, 그러나 2005년 부시 대통령은 CIA가 준군사 작전을 포함한 비밀 공장을 전담토록 하고, 그 실무부서로 CIA 내에 NCS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국가비밀공작처 혹은 국가비밀부 NCS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 국가비밀공작처 National Clandestine Service는 이후에 2015년 예전의 명칭인 DO로 다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Directorate of Operations 국가비밀행동처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건 중국 명칭으로 DO, 그러니까 NCS를 설치를 했다가 2015년도에 다시 이름을 바꿔서 DO로 이름을, 원래 명칭이 있었는데 그 이름으로 다시 바꿨다.
The Directorate of Operations, DO, less formally called the Clandestine Service, is one of the smallest components of the U.S. Counterintelligence Agency. It was known as the Directorate of Planned from 1951 to 1973, as the Directorate of Operations from 1973 to 2005, and as the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NCS, from 2005 to 2015. 이름이 자꾸 바뀌었는데 DO를 좀 오래 쓰다가 나중에 NCS로 바꿨다고 다시 DO로. 그 다음에 2011년 5월 2일 대브그룹 해군 특수전 개발단 NSWDG Naval Special Warfare Development Group 이 제로니모 작전을 한다. 다시 2011년 그러니까 2001년 9.11 사건이 터지고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대브그루라는 해군 특수전 개발단 NSWDG가 제로니모 작전, 그러니까 공식 작전명은 넵튠 스피어 작전인데 Operation Neptune Spear, 삼지창이라도 Neptune Spear is the trident. 하여튼 넵튠 스피어 작전 혹은 이제 제로니모 작전을 해서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라는 곳에서 빈 라덴을 사살한다. 근데 이 제로니모 작전이라는 붙은 이유가 빈 라덴의 암호명, 그러니까 CIA 공작 자산으로서의 빈 라덴의 암호명이 제로니모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로니모 작전이라고도 부르고, 대북으로 공식적인 작전명은 넵튠 스피어 작전, 삼지창, 트라이던트 작전이었다. 빈 라덴이 이제 2011년 5월 2일 사망하고, 알카에다는 새 지도자로 조직의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선출했다. 2019년 당시까지는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알카에다의 군부는 이집트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사이프 알-아델이 지휘토록 했다. 다시 9.11 사건이 있고 나서 알카에다 기본 뜻은 이제 the base, the foundation, the database. 그 다음에 이제 빈 라덴이 그 이전에 이제 93년도에 세계 무역센터 테러가 있었고, 98년도에는 이제 케냐, 탄자니아, 미국 사절 폭탄 테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민간 항공보안정보실에서 항공기 납치 테러 가능성을 분석했지만 없다고 판단했고, 2000년도 10월 달에 아덴항 정박한 미 해군 함정 콜에 대한 소형 함정 이용 자살 테러. 2001년 5월 달에는 NSA가 채터 분석을 해서 히로시마 타입의 공격을 경고를 했었다. 그리고 당일날 FBI는 펜트범이라는 수사를 개시했고, 한 달 좀 있다가 애국법을 제정해서 테러범죄 수사 시 적법 절차를 완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2001년 10월달 얼마 지나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사령부 노스콤이 창설되고, 이 북부사령부에서는 이제 NSA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지원을 받은 탈론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요주인물 위협이나 전적 목적 충지, 용의자 자동 추출, 이라크전 반대자 감시, 대학 내 동성애자 보병 금지 정책 반대 시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국토안보법을 제정하면서 DHS가 2003년도에 창설됐는데, DHS는 국가사이버보안부도 같이 그 안에 설치하도록 했고, 이후에 이제 백색가루 단적인 우편물 공포가 있었다. 그리고 테러 진상조사위원회가 2002년 11월 달부터 2년간 있었는데, 9.11 테러 예방을 못하는 원인 이런 것들 얘기하고, 정보통합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게 이제 DCI를 DNI로, 그리고 2004년 정보개혁법을 제정하면서 사생활 및 기본권 감시위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신설된 기구로 DNI, NCTC, NCPC, NIC, JACC, 그 다음에 국방부 특수작전부대 사령부 소컴이
CIA 중군사 작전을 이양받도록 권고를 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CIA가 중군사 작전을 포함한 비밀 공작을 전담토록 하고 그 실무부서로 CIA 내에 NCS 국가비밀공작처를 설립했는데 NCS는 나중에 DO 국가비밀행동처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빈 라덴은 2011년 5월 달에 데브 구루의 제로니모 작전,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사살되고 알카에다는 빈 라덴이 죽었으니까 2인자인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선출하고 군부는 이집트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사이프 아델이 지휘하도록 했다. 2002년 러시아 해커 부대를 창설한다. 세계 최초라고도 본다. 2002년 창설한 해커 부대는 2007년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보인다. 2002년 5월 30일 유럽연합 EU 유럽의회가 통신자료보호지침 Communication Data Protection Directive를 통과한다. 유럽의회의 통신자료보호지침 여기에는 경찰과 정보기구의 모든 이메일, 전화, 팩스, 인터넷과 페이저 기록을 그러니까 핸드폰 기록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통신자료 보호 지침 2003년 3월 20일에서 2011년 10월 18일 미국과 이라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게 9.11 테러 당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이제 침공을 해서 12월 17일까지 2달 정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이후에 2003년도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전쟁을 끝내고 나서 2년 있다가 이라크를 침공한다. 이게 기간이 좀 긴데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근 8년간 공격 이유는 이제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이제 구실이었는데 이라크 워라고도 한다. 이라크 워. The conflict is also known as the war in Iraq, the occupation of Iraq, the second Gulf War, 2차 걸프전, the Gulf War the second. The period of the war lasting from 2003 to 2010. 이거는 이제 2010년까지로 보기도 하는데 was referred to as Operation Iraqi Freedom, 이라크 자유작전이라고 하고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Operation New Dawn, 새 여명작전. 자, 이라크 자유작전, 새 여명작전. 이거는 이제 2차 이라크 전쟁에서 from 2010 2011. 그러니까 2010년까지가 이제 이라크 자유작전이고, 그 다음에 2010년부터 11년까지는 이제 새 여명작전, Operation New Dawn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2011년까지 맞네요. 2003년 1월 7일부터 2003년 4월 16일, 이라키 프리덤에서 2세대 무인 비행기를 사용했고, 인터넷 전자폭탄을 활용했었다. 그 이전에 영국의 SIS의 휴민트와 합동정보위원회의 정보판단보고서에 이라크 군이 45분 이내에 생화학무기 배치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영국의 SIS, 해외정보부서인 SIS의 휴민트와 그 다음에 합동정보위원회가 정보판단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보고서 안에 이라크 군이 45분 만에 생화학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거다. 그리고 2004년 1월 8일 이것에 대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2004년도에 WMD 보고서를 정보 왜곡, 위험, 과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이렇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는 영국 SIS와 합동정보위원회의 판단 보고서를 왜곡, 위험, 과장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다. 이후에 영국은 MI6R Report Officer 직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정보의 신뢰성과 충실성 확보를 위한 그 확인 임무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라크전이 2차로 이제 벌어지기 전에 영국의 SIS의 휴민트와 합동정보위원회가 정보 판단 보고서를 내기를 이라크가 45분 만에 생화학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 2004년도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이러한 WMD 보고서가 왜곡되었고 위험이 과장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영국이 이제 개선을 해서 MI6, 그러니까 SIS, are report officership 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정보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확인하는 임무를 맡도록 이렇게 부여를 했다. 전쟁 개시 얼마 있다가 2003년 12월 13일 사담 후세인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3년 후 2006년 12월 30일 사형됐다. 2004년 2월 대량 살상무기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다. 이라크 인텔리전스 커미션, 실버만 러브 커미션 2004라고도 하는데 The Commission on the Intelligence Capabilities o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라크의 WMD 개발, 대량 살상무기 개발 및 은닉에 대한 진상조사가 되겠는데 정보 공동체의 정보 판단 및 배포의 실패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무기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그 전에 이제 정보 공동체의 정보 판단이 그리고 그 배포가 잘못된 것이다. 실패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다. 참고로 사담 후세인은 1979년도에 이라크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담 후세인 역시 CIA 지원하에 이란 호메이니 정권에 대항을 했었다. 1988년 이란과의 전쟁이 이제 종료될 때 이라크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였다. 2년 있다가 1990년 8월달 쿠웨이트를 침공했었고 1년 있다가 걸프전이 발생한다. 1991년 걸프전.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는 거고 2003년 WMD 명분으로 미국이 이라크를 다시 공격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3년 12월 13일 체포가 되었고 사담 후세인이 그리고 2006년 12월 30일 사담 후세인은 사형이 된다. 사형 이유가 혐의가 이제 이라크 두자에 일어난 마을에 시아파 주민 148명을 학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다. 2003년 경 중국과 미국 타이탄 레인 광저우 광동성인데 이 정보화군 20여 명으로 구성된 해커 집단 혹은 이에 대응한 미국의 사이버 방첩 공작 그러니까 타이탄 레인이라는 어떤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타이탄 레인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해커 집단, 하나는 미국의 사이버 방첩 공작. 그러니까 광저우 혹은 광동성이라고 불리어지는 이곳의 정보화군 20여 명으로 구성된 해커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혹은 이 해커 집단에 대응한 미국의 사이버 방첩 공작을 이제 타이탄 레인. 하여튼 타이탄 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사, 로키드 마틴 연구소에 이 타이탄 레인이 침투를 했다. 이에 기밀 정보는 시프르넷, 그리고 일반 정보는 니프르넷이라는 내부망으로 대처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침투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저지하게 됐다. 다시 광저우 혹은 광동성의 정보화군 20여 명으로 구성된 해커 집단 타이탄 레인이 나사와 로키드 마틴 연구소에 침투를 하는데 네트워크망으로 이에 대해 이제 미국은 그 사이버 방첩 공작으로 기밀 정보는 시프르넷으로 대비를 하고 일반 정보는 니프르넷이라는 내부망으로 대처를 하게 됐는데 그 방법이 잘 먹혀드는 것이다. 자, 기밀 정보는 시프르넷으로 일반 정보는 니프르넷으로 이 둘 다 내부망이네. 그 내부망이라는 것은 인트라넷이 되겠다. 2003년 미국 국가지형정보국 NGA 1992년 5월 6일 날 설립된 국방부 산하의 국가영상지도국 니마를 이제 국가지형정보국 NGA로 이렇게 바꾸게 됐다. 다시 2003년도 미국은 이전의 기관인 국방부 산하의 국가영상지도국 니마를 국가지형정보국 NGA로 바꾸게 된다. 2003년 1월 25일 세계
그 슬래머라는 웜이 10분 만에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10분 만에. 인터넷 마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10분 만에 전 세계로. 2004년 2월 20일, 1년 있다가 국정원에서는 이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NCSC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2000년 5월달, 그러니까 이제 슬래머라는 웜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러브 바이러스가 24시간 동안 300만 대를 감염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 외에 이제 CIH 바이러스도 있다. 2003년 3월달 러시아 FSB의 연방수비대, 대통령 경호대, 연방정보통신청, 팝시를 흡수하도록 했다. 다시, 푸틴이 2003년도에 FSB의 연방수비대, 대통령 경호대, 연방정보통신청, 팝시를 흡수하도록 했다. 그 이듬해에는 알파 부대로 FSB에 흡수되도록 했다. 다시, 2004년이 되었을 때는 FSB 내에 연방수비대도 있는 거고, 대통령 경호대도 있는 거고, 연방정보통신청, 팝시도 이제 있는 거다. 알파 부대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다. 2003년 FSB 내에 연방수비대, 대통령 경호대, 연방정보통신청, 팝시를 흡수하도록 했고, 2004년도에도 알파 부대를 흡수하도록 했다.